어쨌든 간 저쨌든 간 양의지 선수, 유강남 선수, 박세혁 선수, 박동원 선수 그 누가 와도 지금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서울이 나는 롯데 딸 꽃겨름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7월 30일 후반기 첫 승, 정말 놀랍게 첫 승을 했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내년 FA 그중에 포수를 사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다뤄주세요 하셨기 때문에 다뤄봅니다. 롯데자이언츠는 포수를 사야 할까? 작가님들과 함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레이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구입니다. 롯데 포수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 보이고 있어요. 특히 타석에서 조금 더 심각한 방면이 많아요. 작가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원래 포수를 사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런데 지금 근간의 경기들을 볼 때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누구라도 사야겠다. 누구라도 사야 이게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경기력 자체가 조금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포수를 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사장님은 나오는 매물 중에 누가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포수라는 직책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완벽하지 못한 걸 압니다. 저는 지금은 박세혁 선수가 그나마 가장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고 FA로 풀리는 포수가 총 4명이 있죠? NC 양의지, LG 유강남, 두산 박세혁, 기아의 박동원 선수. 네, 그렇게 해서 총 4명이 맞습니다. 뭐 이름만 들으면 굵직굵직한 포수들이니까 팬들도 구미가 당기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들 살펴보면 나이가 다 몇 살이죠? 나이가 좀 많죠? 아무래도 포수니까. 일단 뭐 만 나이로 따져봤을 때 양의지 선수 일단 35세입니다. 만 35세. 그리고 유강남 선수 30세고요. 박동원 선수가 32세, 박세혁 선수가 32세입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들이 좀 눈에 띄는데, 포수들의 그 WAA with ADJ가 있잖아요. 30세에서 32세쯤에 언제 한번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확 떨어집니다. 절반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지영 선수부터 한번 볼까요? 키움의 이지영 선수가 삼성에서 있을 때 2015년 시즌에 WAA with ADJ가 커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 이때 1.817로 해가지고 최고의 수비형 포수로 이름을 알렸죠. 그때가 29세 시즌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30세에 0.948, 31세에 0.710, 32세가 되면은 0.316으로 확 떨어집니다. 이거를 한번 눈여겨 한번 보시고, 그리고 다른 선수 한번 볼게요. 제가 작년에 잡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최재훈 선수입니다. 최재훈 선수가 지난 시즌에 32세였고요. WA with ADJ가 0.945, 굉장히 준수한 기록을 했는데, 이번 시즌에 이제 33세에 현재 진행형으로 0.577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포수들이 다 수비가 안 좋긴 한데 수비 기량이 확 나빠지고 있는 거죠. 이 나이대를 분수령으로 해서. 그런 점으로 미뤄봤습니다. 봤을 때 다른 포수들도 좀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걸 모두가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KBO 포수들의 최전성기는 저는 만 29세에서 만 32살에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FA로 풀리게 되는 두산의 박세혁 선수 역시 2017 시즌부터 지금 꾸준하게 2022 시즌까지 어느 정도의 능력치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타격에서만 놓고 봐도 WRC 플러스가 90에서 100 타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출루율을 3할 오픈대로 맞춰주는, 하위 타선에서 살아나가면서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줬고, 수비도 워낙에 안정적으로 잘했던 선수기 때문에 우승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던 포수였지 않았나 싶어요. 박세혁 선수가 29세 시즌에 WAA with ADJ가 0.835로 본인 커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020 시즌 0.650, 2021 시즌 0.591, 지금 2022 시즌 0.526. 좀 밑돌고 있죠. 뭐 부상 여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아나골절이 한번 왔었죠.
그렇죠. 안아골절도 있었고 타격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 시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WRC 플러스가 100을 넘어선 수준이었고 그 이후에는 또 다시 내리막을 걸으면서 2021 시즌에 부상으로 많이 주춤했다가 WRC 플러스가 90.7, 91.9 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FA는 이때까지의 기록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얼마나 해줄지에 대한 예상치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영입을 시도하는 것도 약간 꺼려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제가 여기서 두 분께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포수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주전 포수로 있는 정보근 선수, 안중열 선수 수비는커녕 타격 능력이 거의 그냥 나오면 자동 아웃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팬들 머릿속에 그렇게 자리가 잡혔고 타율이 2할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지금 1할 중반대에서 계속 두 포수 모두 고전 중인데 지시환 선수는 입스가 있다는 게 확증이 돼서 아직까지 재활 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는 안중열, 정보근으로 가야 할 텐데 지금 당장 그러니까 내년부터 또 이 선수들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롯데가 윈나우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긴 하죠. 또 내년에 심지어 박세웅 선수도 아마 군대를 네. 갈 테니까. 지금 전력 유출만 있는 상황이고 보강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대호 선수도 은퇴를 확정 지었고 번복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고 박세웅 선수가 군대를 간다 치면은 가뜩이나 지금 모자라는 전력에서 확 떨어지게 됐는데 하지만 장기 계약 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면서 FA 매물 자체가 사실 떨어졌죠. 지금 절반 가까이 떨어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와중에 사실 전력 보강을 할 수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뭐 굳이 포수에다가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오버페이를 해서 이 선수들이 앞으로 주전 포수를 사실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까지 드는 그런 선수도 있는 상황에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양의지 선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포수 한 2년이나 할라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차라리 그냥 손성빈 선수 기다리자 라는 생각입니다. 손성빈 선수가 내년 7월? 내년 8월? 내년 9월? 언제지? 일단 내년 시즌에 뭐 1군에 오는 거는 뭐 못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이렇게 오합지졸인 상황을 자꾸 연출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뭘 굳이 그렇게 또 돈 써가면서 하나씩 그런 회의감도 좀 들고요 사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리빌딩을 해야 되는 팀이라는 게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젊은 포수 키우는 게 어쨌든 간에 맞는 결론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결정적으로 돈이 있고 뭘 살라고 해도 매물이 있어야 사죠. 지금 나와 있는 양의지, 유강남, 박세혁, 박동원은 다 싫다. 어쨌든 저는 그건 얘기를 해요. 양의지 선수는 사실 이제 사실상 얼마 안 있다가 포수보다 지명타자로 옮겨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의지 선수를 FA로 영입을 할 생각을 잘 안 할 것 같고 유강남 선수는 젊은 반면에 지금 이닝 소화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언젠가 체력 이슈가 분명히 터질 것 같고 강남 선수를 보면서 우리가 놓쳤던 강민호 선수가 계속 보이거든. 그 강민호 선수도 롯데에 있을 때 정말로 높은 비중의 수비 이닝을 소화했던 포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기를 선발 출장을 했고 가장 적게 출장했던 경기가 2009년도에 83경기였으니까요.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2009년도를 제외하면 100경기 이상씩을 출장을 하면서 대부분의 포수로서의 수비 이닝을 소화를 했고 그로 인해서 무릎에도 문제가 많았고 뭐 비록 강철이라는 뛰어난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고 그렇게들 다들 생각을 하십니다만 그게 이제 후유증이 이제 33, 34 이렇게 FA가 두 번째로 이뤄지고 황혼기로 점점 접어들면서 후유증이 조금 강하게 온다고 해야 될까요? 삼성에서의 2년차, 3년차부터 수비로서의 기여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타격에서의 기여도도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올해는 조금 많이 무너지는 모습도 물론 우리한테는 엄청 잘합니다만 많이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유강남 선수는 페이스가 강민호 선수보다 더 심해요. 많습니다. 강민호 선수가 거의 평균 100경기 내외 110경기 미만 정도라고 합시다. 그 정도 출장을 한 반면에 유강남 선수는 매년 120경기, 130경기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의 1000이닝씩 채웠더만요. 네. 2018년도부터 선발로 출장한 경기가 110경기가 평균으로 있어요. 110경기 정도를 선발 출장을 했고 제일
넘게 수비 이닝을 소화를 한 게 2018년도에 952이닝입니다. 그러면 이 선수가 보통 다른 포수들이 이제 33 이렇게 겪는 부진을 당장 내년에 겪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이닝 소화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이슈가 분명히 언젠가는 터질 수 있는 위험도가 있는 것 같고 넘어가서 박동원 선수는 기아에서 안 놔줄 것 같습니다. 네, 안 될 것 같아요. 미쳤다고 놔주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1년을 보고 그 트레이드를 하고 계약을 하겠어요? 배팅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박동원 선수한테는 기아에 이제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박세혁 선수는 타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평균 좀 그 이상 그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간 저쨌든 간 양의지 선수, 유강남 선수, 박세혁 선수, 박동원 선수 그 누가 와도 지금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포수들을 보기에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거죠. 그 팬들 말씀도 그렇고 저도 요새는 정말 회의감이 많이 들고. 그건 사실입니다. 올해 포수들이 전부 망했다고 하는데 특히 수비적인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전부 우리 정보근 선수나 안중열 선수보다 수비적인 측면에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물론 뭐 따져봐야 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유난히 포크볼을 많이 던지죠. 그래서 떨어질 수 있는 수치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하지만 서도 타격적인 면에서도 너무 볼품없다. 저는 일단은 이 사태가 언제부터 이루어진 건가를 먼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박세영 선수가 트레이드로 들어온 2015년도, 이때 당시에 강민호 선수가 주전이었고 장성호 선수가 백업으로 있었는데, 이제 KT와 트레이드를 단행하면서 백업으로 있었던 장성호 선수를 KT에 보냈죠. 그때 당시에 장성호 선수가 롯데에서 백업 포수로서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었거든요. 1군에서만 한 5년 정도의 생활을 했었고, 군대 문제도 대충 해결을 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KT로 보냈는데, 일단은 안중열 선수를 받아오면서 회로 백업 포수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왔었는데, 강민호 선수를 놓치게 되면서 이제 주전 포수가 없어지는, 후보군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포수로서의 경험이 많았던 선수가 김사훈 선수였어요. 김사훈 선수가 18시즌까지 포수를 수비했던 소화 이닝이 575이닝입니다. 네, 생각해보면은 뭐 지금 유강남 선수의 절반 정도의 시즌 소화력밖에 안 됐다는 거죠. 통산 타석도 178타석이니까 우리가 지금 정보근 선수의 타석을 보는 수준밖에 안 됐는데, 이 선수가 메인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선수는 이제 김상훈 선수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내세웠던 게 신인, 지금은 나균환 선수, 그리고 강민호를 보내고 데리고 왔던 나원탁 선수였습니다. 이른바 나나랜드. 네. 거의 다 실패를 했죠. 처참했죠. 거기에 안중열 선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도전을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후보 포수들이 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 멘탈이 나가고, 경쟁은 경쟁대로 붙었고, 투수들은 투수들대로 플리터를 남발해서 블로킹이 안 돼가지고 공이 계속 뒤로 빠지고, 기록은 마이너스를 내리찍게 되고, 김상훈 선수 19시즌에 방출되고, 나나랜드 두 선수 모두 투수 전향, 안중열은 상무에 입단했습니다. 그리고 19시즌에 군대에서 제대한 김준태 선수가 들어왔고, 나머지 한 명이 또 신인으로 들어왔던 정보근 선수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김준태 선수와 정보근 선수를 6대4의 비율로 포수 운영을 하다가 김준태 선수 또 트레이드로 보냈죠. 그래서 정보근 선수를 앉혔는데, 정보근 선수가 메인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너무 더디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다고 생각합니다. 타격은 타격대로 되지 않고, 스윙은 스윙대로 하는데 볼은 못 보고, 루킹 스트라이크 비율은 올해 최고조로 지금 34%까지 올라갔어요. 화가 많이 나셨네. 예, 보다 보니까 저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나마 희망회로 돌려보자면 오늘 무지하게 잘 쳤어요. 오늘 잘 쳤어요. 오늘. 근데 이게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게, 고장난 시계 한 번 맞은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이게 이렇게 잘 칠 리가 없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도전해보자. 그러니까 배팅해보자. 그게 누가 됐든 간에 가능하다면 배팅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원래는 별 생각 없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공백을 조금 메워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잠깐이라도 있다면 조금 배팅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어서 그렇다면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포수들 4명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은 그 포수의 수비 지표 중에 블로킹이 있고 그리고 CS라고 해서 도루 저지 관련 득점 기여가 있습니다. CS는 미니언인데 어쨌든 이게 블로킹이 되면은 도루 저지가 안 되고 반대로 도루 저지가 되면 블로킹이 안 되는 이런 경향이 좀 짙습니다 지금 이번 시즌에. 그나마 둘 다 안정적으로 되는 포수는 박동원 선수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아에서 1년만 쓰고 절대 버릴 리가 없죠. 일단 우선 계약권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돈을 얼마를 뭐 가지고 오든 간에 그쪽에서 더 불러버리면 그냥 답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고 나머지 셋 중에 박세혁 선수가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셋 중에는. 이 역시도 가능성이 그러니까 사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게 가능성이 있겠냐는 거죠. 제가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안 놔줄 것 같지 않나요? 네. LG도 NC도 두산도 기아도. 그러니까 애초에 품절인데 뭘 어떻게 돈을 가지고 와서 사겠다는 거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팀이 원하는 방향이 지금까지는 일단 실패를 했으니까 조금 더 이 방향을 이어갈 건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할 건지부터 빨리 정해서 그걸 바탕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진짜 가을 야구 혹은 우승을 위해서 윈나우를 진짜 꼭 해야겠다 하면은 조금 더 오버페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질렀으면 좋겠고 아니면 참고 버티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근데 그렇게도 해. 리빌딩을 할 거면 포수를 사올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미 일단 재료는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손성민 선수가 오니까 지금 타격에 조금 눈을 뜨는 건지 아니면 진짜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2번 맞는 것처럼 잠깐 맞는 건지는 몰라도 정보근 선수가 어쨌든 뭐 될성부르 떡잎이라면은 빨리 상무를 보내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오게 만들고 지시환 선수 입스 문제 해결시켜서 1군 올릴 준비하고 안중열 선수도 코로나 후유증 빨리 회복할 수 있게 제 컨디션에 돌아올 수 있게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게 먼저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내부 집단속을 먼저 해야지 남의 집 자식부터 쳐다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팀 방향성에 따라 다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배팅을 해보면 좋겠으나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우리 포수 필요한 거 정말 맞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절이라서 못 싸울 거다. 그러니까 손성빈 기다리자. 이게 결론입니다. 혹시라도 꼭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만약에 윈나우를 위한 무브를 하겠다라는 게 전제로 깔리게 된다면 그러면 양이지. 저는 양의지 단기 계약 혹은 박동원 하이제킹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박동원 하이제킹이 현실적이긴 하네. 양의지가 단기 계약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팀 내부 사정상 절대로 지명타자로 돌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거예요. NC에서는 그렇긴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진짜 오늘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롯데자이언츠 야구 경기를 보시는 모든 분들은 다 생각하실 거예요. 누구라도 뭔가 어떻게 좀 액션이라도 취해보자.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얼마를 크게 준다고 해도 상대 원래 구단에서 어려울 것 같다. 팀 기조에 따라서 배팅해보는 거 좋겠다. 뭐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지금 뭐 포수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있으면은 포수 사오기 전에 투수 코치 좀 사오면 안 될까요? 진짜로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저도 오히려 코치진의 변화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꾸결팀인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프리카TV에서 롯데야구 같이 보기를 중계 중이니까 롯데야구가 함께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TV에 꽃겨울 검색하셔서 놀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울이난 롯데딸 꽃겨울과 작가님들이었고요. 우리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좀 봅시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야구는 게임이 아닙니다. 특정 연도 선수를 사올 수 없어요. 사오고 싶다. 나도.